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치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수험생활 동안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능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하는 수험생활 동안 어떤 날이 가장 만족스러울까?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면서 3번이나 수상을 하시고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라고 하는 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다 멋지게 해낸 날이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꼭 이거는 해야 될 거야 라고 잘 정하고 하루 동안 그것을 멋지게 성실히 수행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잠드는 그런 수험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시킬 만큼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해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진행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역류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역류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해수가 요래 경사져 있어야 된다고요. 자, 경사가지는 첫 번째 경우 밀도차, 온도차가 생겨서 밀도차가 생기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에크만 수송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밀도차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려면, 그렇죠? 수압이 높은 곳은 온도가 어때야 되죠? 맞아요. 높아서 팽창해줘야 돼요. 저수압인 곳은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를 보고 높이가 나타나지 않아도 높이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높이를 나타내줘야 수압 경도력 전향력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향력은 그쵸, 저수압에서 고수압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유속은요, 경사진 곳이 유속, 지역류가 나타나게 돼요. 자, 두 번째 에크만 수송이에요. 에크만 수송, 표층 해류는 북반구니까 바람의 오른쪽 방향이래요. 표층은 전향력과 바람의 합력 방향인 45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은 줄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평균 내보면 북반구니까 바람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된다고요. 자, 물의 밀도는요. 밀도차에 의한 지역류입니다. 어떤 물이 더 밀도가 크다고요? 찬물, 따뜻한 물? 그렇죠. 찬물. 온도가 낮은 물의 밀도가 더운 물보다 크게 돼요. 전향력은 찬물, 경사가 낮은 저수압에서 고수압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전향력, 이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역시 밀도는 찬물이에요. 지역류의 방향은 경사진 방향 수압 경도력의 북반구니까 직각 오른쪽 방향, 그리고 전향력 방향은 저수압에서 고수압 요 방향.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것 우리 학생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 알아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해수에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됐을 때 그 에너지가 해수를 매질로 해서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어가는 비주기적인 움직임, 해파와 해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해파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해파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수 표면에 바람 등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럼 그 에너지가 바닷물, 해수를 매질로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또는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이동될 때 해수의 주기적인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주기적인 승강 운동이 조석보다는 밀물, 썰물보다는 주기적이진 않지만 그런 높고 낮이 나타나는 현상을 해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파의 한 형태인
해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해, 파 이렇게 파동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해파의 물리적인 요소들. 자, 여러분 여기 바닷물이 파동이 이동돼서 이렇게 높고 낮아지고 뭐 이렇게 돼요. 높은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마루라고 부릅니다. 낮은 부분은요 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마루와 골 사이의 높이 차이 수직적인 높이 차이를 파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파고는요 마루부터 골까지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진폭은요 그 파고의 절반입니다. 진폭은 파고의 2분의 1이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마루부터 마루까지 혹은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 그리고 이렇게 람다로 나타나게 돼요. 이 한 파장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가 다 같은 길이가 돼요. 또 특정 지점이에요. 여러분 요 지점에 한 파장이 쭉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해요. 주기는 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 파동이 이동해 가는데 어떤 속도로 이동해 가느냐? 파동의 이동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우리 물리에서 속도 식 뭐분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파동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 중에 맞아요. 주기예요. 그리고 길이, 거리에 해당하는 개념은 파장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 파장이 이동해가는 그 한 파장을 이동해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로 나눠놓은 게 속도가 되죠. 자, 지금 뭔가가 이동해간대요, 여러분. 요 이동하는 것, 해수 자체, 물방울 자체, 물 입자 자체일까요? 물은요, 여러분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해가는 건 물이 아니라 매질, 해수가 아니라 뭐가 이동해가는 거냐?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물 입자는 뭐 하느냐? 물 입자는요 그냥 진동만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동되어 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런 해수가 파동의 이동으로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파동이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파동이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요 위치에 있던 물입자가요 이렇게 더더더 가면 그냥 원운동만 해요. 매질은 물입자는 진동만 하고 실제로 이동해 가는 것은 에너지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물입자의 진동이요 원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타원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원운동으로 나타나는지 타원운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파의 종류를 심해파와 천해파라는 파의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정리했던 요 해파의 물리적 성질에서 출제된 개념으로 이 부분은 뭐라고 하고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구나 라는 개념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료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해파가 이렇게 진행해 가요. 일단 이 그림에서 뽑아내야 될 정보들을 한번 다 뽑아내 볼게요. 이 지역은 해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해저까지 깊이가 250m래요. 우리는 이걸 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파가요 요렇게 이동해 가면서 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길이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와 같다 그랬죠? 저게 뭡니까? 그쵸? 파장이에요. 불러주면 파장은 그래서 맞아요. 100m죠. 파고는요? 파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루부터 골까지의 길이 요 4m가 파고가 되고요. 그럼 진폭은 얼마가 되냐? 파고의 절반이니까 맞아요. 2m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파장이 어디고 파고가 어디고 그리고 수심은 요 부분이구나를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자, 선생님이 아까 금방
파동이 이동해 갈 때, 해파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물 입자는 매질은 진동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운동할지 타원운동할지 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의 종류는요, 기준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 수심과 해서 표면으로부터 해저까지의 깊이, 수심과 그리고 파장,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 길이인 파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심해파와 천해파로 구분해요. 또 요 마루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에 따라서 풍랑, 너울, 연안, 쇠파 또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 구분 기준, 얘네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심해파와 천해파의 특징, 정말 중요해요. 최근 들어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파가 이동해 갈 때 물입자가 원운동하느냐 타원운동하느냐는 수심과 파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지역의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도 깊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한 파장이에요. 그렇죠? 파장의 절반인 2분의 1보다 더 수심이 깊은 지역이면, 그 깊은 지역을 파가 이동해 가면 수심이 깊으니까 그 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해파라고 얘기해요. 자, 심해파는 H, 수심이 파장, 람다의 2분의 1보다 깊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파를 심해파라고 하는구나. 됐죠? 그 다음 천해파 갈게요. 천해파는요, 수심이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은 곳을 통과해가는 파를 천해파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수심이요,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얕으면 그 지역을 통과해가는 파는 천해파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파장이 이렇게 있죠. 파장이. 그렇죠? 이게 지금 한 파장인데 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도 수심이 얕은 지역이면, 이건 지금 수심이 약간 과장되어 있는데, 수심이 얕으면 뭐 이렇단 얘기죠. 뭐 이렇단 얘기. 이렇게 완전 이렇게 수심이 얕은 지역을 파가 이동해 가면 얕으니까, 얕은 지역을, 얕은 바다니까 얕을 천자를 써서 천해파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깊은 바다를 통과해 가는 파, 표면의 파와 얕은 완전 해저와 표면과 가까운 거리를 통과해 가는 파 중에 어떤 파가 해저의 마찰을 받을까요? 바닥에 의한 마찰을 받을까요? 그렇죠? 천해파겠죠. 천해파는 마찰을 받아요. 해저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해파는 안 받아요. 해저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물 입자가 에너지가 통과해 가면서 원운동하게 되고요. 해저의 마찰을 받으면 마찰에 의해서 원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기 때문에 타원 운동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깊이 들어가면서 이 원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 원 운동하는 이 원은 수심이 증가하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요, 에크만 수성 공부할 때 바람에 의한 에너지가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원의 반경이 줄어들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반경이 줄어들어서 해파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 깊은 곳은 해파 영향을 아예 받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수심이 워낙 깊으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원의 반지름, R이 감소하고요. 아예 해저는 해파 영향을 아예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심해파는 다른 말로 해저, 아주 깊은 곳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표면에만 영향을 주는 파다. 그래서 심해파는 다른 말로 표면파라고 합니다. 연결지어서 이해합니다. 천해파는요, 타원 운동을 해요. 표면에서부터. 그런데 수심이 증가하면,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요 타원에는요, 요 A 부분을 우리는 긴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B 부분을 짧은 반지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깊이 내려가면서 워낙 수심이 얕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 겨를도 없이 해저의 마찰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A, 긴 반지름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짧은 반지름 B만 너무 많이 감소하게 돼서, 즉 수심에 따른 물입자의 운동, 타원의 크기가 납작해진다. B의 크기만 줄어들어요. 단반경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해저가 되면 아예 단반경은 없이 그냥 좌우 왕복 운동만 하게 돼요. 즉 해저도요, 이 파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해파는 워낙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해서 장파라고 얘기합니다. 천해파와 장파, 심해파와 표면파. 심해파와 천해파를 대응시키고요, 표면파와 장파를 대응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의 속력이 남았어요. 자, 심해파는요, 파의 속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요 식은 좀 기억해 줍시다, 여러분. 파의 속도 V가요, 루트 2파이 분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파장 람다에 의해서 결정돼요. 완벽하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으면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파의 속도가 2파이와 중력 가속도는 상수니까요,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천해파는요, 워낙 수심이 얕으니까, 워낙 해저의 마찰이 크니까 천해파인 지역은 수심이 조금이라도 깊어서 해저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야 빨리 가게 돼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V는 루트 GH. G는 중력 가속도, H는 수심이 돼요. 그래서 V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심해파는요, 파장에 의해서 파의 속도가 결정되고, 천해파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조금 오른쪽에다가 두 종류의 파를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해 드려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수심이 1000m인 지점에 두 파가 발생을 했어요. 자, 한 파는요, 파장이 100m, B파는요, 파장이 200m 단위 미터예요. 자, 두 파가 각각 천해파인가 심해파인가 잠깐 멈추고 결정해 주세요. 파의 종류. 무슨 파입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파장의 절반, 2분의 1이 수심보다 작으면, 그죠?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깊으면 심해파예요. 그런데 그렇죠? 파장의 절반한 값이 얼마냐? 50m예요. 50m보다 수심 깊잖아요? 아, 심해파구나. 표면파구나. B도 마찬가지죠. 절반 해보세요. 100m보다 수심이 깊네요. 무슨 파입니까? 심해파예요. 그럼 둘 다 심해파니까 파의 속도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파장이 누가 더 깁니까? B가 더 길죠. 그럼 비교하면 어떤 파의 속도가 더 빠르다? B가 성큼 빨리 가게 돼요. 자, 하나 더. 지금은 심해파인데요, 계속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동해 올 때까지 계속 심해파냐? 그렇지 않죠. 심해파로서 삶이 끝나는 수심일 지점이 있어요. 심해파가 종료되는 수심 H는 몇 미터일까요? 그렇죠?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작아지면 심해파가 끝나는 거죠.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깊어야 심해파니까. 그러면 파장의 2분의 1, 50m보다 얕아지는 순간, 여기 50m까지는 A파가 계속 심해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오다가 50m부터 전이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해파가 시작되는 수심 H는 얼마가 되느냐? 천해파가 되려면 천해파의 조건을 만족해야죠. 조건이 뭐라고요? 맞아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으면 돼요. 5m보다 얕은 데가 되면 A는 천해파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B,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해보세요. 심해파가 종료되는 깊이, 그쵸? 100m보다 얕으면 B는 100m까지는 심해파인데요. 100m를 넘어가면 전이파가 되고요. 그리고 20분의 1, 10m부터 육지까지 천해파의 성격을 띠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A는요, 1000m에서 시작해서 이 지점부터 어디까지? 50m까지 계속 심해파예요.
B는요. 1000m부터 100m 깊이까지 여기까지 계속 심해파예요. 두 파가 파장의 변화가 없으면 일단 B가 A보다 빠르긴 하지만 심해파로 계속 있는 동안 파장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 파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요인이 없으면 바람 같은 요인이 없으면 일정하면 속도도 일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수심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파장이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해파는 무엇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니까 속도가 파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니까 속도 일정해. 그런데 두 번째, 그럼 퀘스천 5m에서는요. 수심 5m에서는 5m부터는요. A가 빠를까요? B가 빠를까요? 5m부터는 A, B파가 둘 다 어떤 파냐? 그쵸? 천해파예요. 천해파는 파장이 길건 짧건 상관없어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수심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5m부터. 지금 현재 5m면 A, B 둘 다 천해파니까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VA와 VB가 속도가 똑같다고요. 파장이 어떻든 천해파는 수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이걸로 천해파와 심해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요 심해파와 천해파에서 출제된 개념, 핵심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갑니다. 자, 파가 여러분 천해파든 심해파든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갈 때 마루와 골에서 물입자의 진동 방향을 보세요. 마루에서는요. 해파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요. 골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아, 이 그림을 보면 마루에서 물입자의 운동 방향을 보면 해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아, 마루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파의 이동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구나. 골에서는 여기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기억은 아, 마루에서의 물입자의 운동이 해파의 이동 방향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파의 속도, 천해파는 무엇에 의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심. 심해파는 파장의 둘 다 제곱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천해파와 심해파 둘 다 어떤 운동을 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물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심해파와 천해파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이제 파가 마루의 모양으로 또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죠. 풍랑, 너울, 연안, 쇠파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마루의 모양에 따라서 해파가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풍랑 잘 보세요. 오, 뭔가 마루의 모양이 거칠어요. 그런데 너울은 부드럽고요. 연안, 쇠파는요. 육지 부근에서 뭔가 부서지는 파도, 그걸 연안, 쇠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풍랑부터 가죠. 생성 원인, 이름에 생성 원인이 다 들어있는데 풍자가 무슨 풍자일까요? 바람 풍자.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팍팍팍 해수의 에너지를 가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파. 그걸 풍랑이라고 불러요. 풍랑의 생성 원인.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풍랑을 직접파라고 부릅니다. 너울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풍랑이 이동해서 너울을 만들어요. 연안, 쇠파는요. 너울이 육지까지 이동해서 연안, 쇠파를 만듭니다. 마루의 형태는 그림에서 보듯이 풍랑, 뾰족뾰족하고요. 너울은 둥글고 부드럽고요. 연안, 쇠파는 이렇게 부서지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 풍랑과 너울은요, 여러분 보세요. 수심이 깊어요. 뭐보다? 파장의 2분의 1보다. 둘 다 심해파의 성격을 띠고요. 연안, 쇠파는 육지 근처로 오죠. 무슨 파? 수심이 너무 얕은데 천해파의 성질을 띠게 돼요.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파들이 합쳐져서 평균적인 파장과 평균적인 주기를 가져요. 그런데 너울은요, 풍랑 중에 속도가 빠른 것들이 이동해 갔어요. 심해파인데 속도가 빠르다고요? 여러분, 심해파의 속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맞아요. 파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풍랑을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파 중에서 파장이 길어서 성큼성큼 멀리까지 간 게 너울이에요. 파장이 길어요. 파장과 주기가 비교해보면 너울은 풍랑보다 길고요. 풍랑은 너울보다 짧게 돼요. 왜냐하면 풍랑은 여러 파들이 합쳐져 있는 값이 그 파기 때문에 여러 파들의 평균적인 파장과 주기를 갖고요. 너울은 풍랑 중에서 파장이 길어서 속도가 빠른 것이 이동해 왔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풍랑은요,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람이 계속 가해지면 파고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요랬는데 바람이 또 불어요. 또 불어요. 이렇게 파고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너울은요, 뭐가 길수록 빨리 이동한다고요? 심해파니까, 그쵸? 파장이 길수록 빨리 이동해 간다. 둘 다 심해파의 성질을 갖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중요한 연안세파로 넘어갑니다. 연안세파는요, 여러분, 무슨 파냐? 육지로 이동해 간 파예요. 수심이 워낙 얕은 곳으로 왔어요. 천해파예요. 즉, 파의 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쵸? 잘했어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파 보세요. 계속 육지로 이동해 오면서 수심 어떻게 돼요? 얕아지죠. 그럼 수심이 속도를 결정하니까 속도가요, 감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해파 시작할 때 파동으로서의 해파는 물리적으로 속도가 주기분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맞죠? 근데 요 주기는 안 변하는 값이에요. 계속 뒤에서 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주기는 물리적으로 안 변한대요. 그럼 속도가 줄면 t분의 람다 값이 작아져야 될 텐데 얘는 안 작아지니까 뭐가 작아져야 돼요? 파장이 작아져야 돼요. 선생님 볼까요? 나 천해파라고 해. 근데 육지로 가까우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파장이 짧아져요. 짧아진다. 그러면 커지는 값도 있네요. 모두 커지게 되나요? 이야, 마루에서 골까지 파고가 변하게 되죠. 파고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파고만 높아져요. 육지로 점점점 다가오면서 파고가 높아져서 너무 높아져서 부서지는 파. 우리 바닷가에 가서 봤잖아요. 하얀 파도가 쭉 몰려와서 휙 부서지고 언제 파고가 제일 높았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파고가 가장 높죠. 그렇게 육지로 다가오면서 점점 높아져서 부서지는 파를 연안, 육지 부근의 파다, 쇠파, 부서지는 파. 그래서 연안쇠파라고 얘기합니다. 연안쇠파의 특징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매직 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자, 파가 육지로 이동하게 되면 수심 줄고요, 속도 줄고요, 파장 줄어요. 다 줄어요. 하나만 증가하면서 부서지죠. 뭐만? 그쵸? 파고만 증가하기 때문에 얘 이름이 뭐냐? 연안쇠파예요. 이렇게 육지로 몰려오면서 부서지고 그러면서 육지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육지에 파도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해파의 영향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해파가 육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보려면 기초 하나만 조금 이렇게 먼저 깔고 가야 돼요. 어떤 기초냐? 파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초 다지기 빠밤 파면이에요. 파면은 뭐냐면 우리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 학생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면 여학생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표면에 부딪히는 이렇게 남반사되는 햇볕을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 막 이래요. 남학생들은 일단 막 뭐부터 찾아요. 뭘 찾아요?
돌부터 찾아요. 그래서 막 납작한 돌을 찾아가지고 막 더 이렇게 멋지게 던지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돌이 물에 퐁퐁퐁퐁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그거 뭡니까? 물수제비죠. 물수제비. 물수제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물수제비가 이렇게 돌이 탁 물에 가해지면 이런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동심원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여기는 다 마루예요. 골, 또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여기도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똑같은 위상.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똑같은 위상이 이렇게 연결된 그 부분을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가 모든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파면의 정의는요.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동일한 위상이 연결된 선을 파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파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파가 갑니다. 파가 가요. 저 가요. 파의 진행 방향과 다 무슨 관계냐? 수직 직각을 이루어요. 아, 파면은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무슨 관계구나? 수직 관계라고. 이걸 기초로 한번 육지에 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안 세파와 함께 이해해 볼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 육지, 여기 육지, 여기 육지.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자, 육지 지역 중에 이렇게 바다 쪽으로 푹 빠져나온 부분을 우리는 곧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쑥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의 마루를 이은 선이래요. 저 멀리서 파가 손에 손을 잡고 나 마루야 그러면서 쭉 이동해 오죠. 육지 근처로 오니까요. 무슨 파의 성질을 띠게 될까요? 그렇죠. 육지 부근으로 오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도 얕아지게 되면 천해파의 성질을 띠게 돼요. 천해파의 속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루트, 수, 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수심이 비슷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마루가 쫙 이동해 오는데 오다 보니 곧 부분 A, 만 부분 B. 오다 보니 A 지점은요, 육지랑 너무 가까워요. B 지점은 육지랑 멀어요. 어느 지점이 수심이 더 깊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비율로 수심이 깊어진다는 걸 가정하면 육지랑 더 먼 B의 수심이 더 깊을 거예요. 그럼 저 멀리서는 수심이 똑같아서 같은 속도로 오다가 육지 근처로 오면 수심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속도가 어디가 더? B가 더 빠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파면이 비슷비슷하게 오다가 수심이 달라져서 만 부분에서는 엄청 빨리 가고 곧 부분에서는 천천히 가면서 파면이요. 뭐의 모양과 비슷해지냐? 파면이 해안선의 모양과 비슷해져요. 맞나요? 파면과 해안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 파면의 특징 기억해 보세요. 파면은 그죠?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고요. 파면이 요런 모양이 되면 파면이 요런 모양이 되면 파가요.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파들이 만에는 별로 안 가고 어디로 몰리느냐? 곳 부분에 집중되게 돼요. 파도가 여기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어떻게 되느냐? 곳 부분은 파가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떨어져 나가는 침식이 나타나요. 그리고 만 부분에는 곳에서 침식된 것들이 와서 쌓여서 퇴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어느 지역에 절벽이 나타날까요? 깎이는 절벽은 여기 곳 부분에, 만 부분에는 그 입자들이 와서 퇴적이 되니까 해수욕장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파면은요. 파의 진행 방향의 수직이라서 육지로 가까이 오면 파면이 해안선에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면서 파는 수렴해요. 어디에? 곳에. 그러면 곳은 축축축. 파가 많이 모이니까 침식이 나타나서 해식 절벽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파가 발산해 별로 안 오는 만지역은요. 퇴적이 잘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잘 발달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천해파가, 연안 쇠파가 육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계속 파가 몰려오면 해안선은 점점 복잡해질까요? 아니면 계속 단순해질까요? 그렇죠? 여기 나온데 깎고 들어간데 채우니까요. 해안선은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우리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안선은 점점 완만해지고 단순해진다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 해일로 넘어갑니다. 자, 지진해일이에요, 여러분. 지진해일. 해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파가 육지로 이동하게 되면 점점점 파고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해일은요. 파고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너무 높아져서 육지에 큰 피해를 주는 파도. 파고가 너무 높은 파도를 해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일은요. 자, 지진 해일의 특징 보세요. 바다 밑에 해저에서 이렇게 땅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그 수직의 이동이 해수 표면에 전달되게 되죠. 해수 표면에 전달돼서 파동이 생기고요. 그 파동이 점점점 육지로 이동해 와서 파고가 너무너무 높아지면 그게 지진 해일인데요, 여러분. 지진 해일은 발생한 시점부터 파장이, 자, 별표 칩니다. 150에서 200km가 돼요. 파장이 정말 길어요.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공을 3개 더 붙여서, 그렇죠? 15만 미터나 되는 파장으로 출발을 해요. 자, 여러분, 심해파의 기준이 어디까지였어요? 맞아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어져야 얘가 심해파인데요. 제일 깊은 바다, 해구를 제외하고 제일 깊은 바다의 평균 수심이 한 4,000m 정도 된대요. 그럼 수심이 4,000m. 이게 파의 2분의 1보다 깊을지 한번 봅시다. 2분의 1로 나눠보면 2로 나눠볼게요. 그럼 나눠보면 7, 5 이렇게 돼요. 75,000. 파장을 2분의 1 해도 75,000이에요. 수심보다 파장을 2분의 1 한 게 작지 않죠. 무슨 말이냐? 지진 해일은 시작부터 심해파가 아니에요. 무슨 파냐? 파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수심이 아무리 깊은 곳도 얕게 만들죠. 항상 천해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즉 해파의 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수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그 파장이 긴 파가 육지로 이동해 오면서 수심이 주니까, 속도가 주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고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걸 그 파를 우리는 지진해일이라고 얘기한다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가죠. 그린 가와 나는 심해파와 천해파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우리 이거 천해파인지 심해파인지 그림 보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는 무립자가 무슨 운동? 원운동 하고 있어요. 원운동 한다는 얘기는 해저에 마찰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그죠? 지가 아무리 길어봤자 그 절반한 값이 수심보다는 길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파냐? 수심이 아주 깊은 심해파다. 나는요,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 해저에 마찰을 받는다. 천해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가파는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고요. 나파는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얕아요. 그래서 해저의 마찰을 영향을 안 받고 받아서 원운동, 타원운동 한다고. 그럼 심해파니까 파의 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파장의 제곱근에 의해서. 천해파는요, 수심의 제곱근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보기 갈게요. 기억, 가는 심해파인데요. 해저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타원운동 해야죠. 안 받으니까 원운동 하는 거예요. 니은, 나는 수심이 얕아지면, 천해파는요, 수심이 얕아지면 이렇게 타원에서 뭐가 줄어요? 단반경이 줄어서, 그렇죠? 단반경이 줄어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요. 이건 수심이 깊어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심이 얕아지면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심이 얕아지는 걸 의미하죠. 수심이 얕아지면 속도 줄고요, 파장 줄고요. 그래서 뭐만? 파고만 높아져요. 파장 짧아지는 거 맞는 설명. 디귿, 가와 나에서 물 입자는요, 해파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한다? 선생님, 해파의 이동 방향은 마루에서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건 해파의 에너지지. 지금 보세요. 물 입자는 뭐만 해요? 진동만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실수해 주시면 안 돼요. 물 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진동만 한다고요.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정답은 2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그 자료네요. 그렇죠? 2013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수심이 250m, 파장은요 100m. 무슨 파인가요, 이거? 파장을 2분의 1 한갑 50m. 그죠? 그게 수심보다 어떻냐? 작아요. 수심이 더 깊어요. 무슨 파입니까? 심해파. 그럼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갈 때 물 입자는 원운동 하게 되겠네요. 그쵸? 요래 원운동 하게 되겠네요. 보기 갈게요. 1번 심해파이다. 맞습니다. 2번 파고는요, 어서부터 어디까지? 마루부터 골까지. 그래서 2m가 아니라 4m죠. 3번 파장은 어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혹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래서 100m예요. 50m 아닙니다. 4번 속도는 심해파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심의 제곱근? 아니죠. 파장의 제곱근. 5번 해저면에서 물입자는 직선 왕복 운동해요. 해저까지 얘가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심해파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조금 원운동 하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심해파를 무슨 파라고? 해저까지는 안 가니까 표면에만 나타나니까, 그쵸? 표면파라고. 잘한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1번만 답이 돼요. 너무 시작부터 답을 탁 알려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좀 허무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예요. 딱 알려줬어요. 나 있잖아, 여기까지는 심해파야. 즉, 나 속도 수심 아니고 파장에 의해서 결정돼.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어느 심해파가 여기서 출발해서 A와 B 지점을 통과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파 하나가 이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심해파 구간에서는 파장이 안 변해요. 어때야 파장이 변하냐면 천해파 구간으로 와서 수심이 줄어서 속도가 줄어야 파장이 줄어요. 심해파 구간에서는 파장이 안 줄어요. 파장이 안 변하면 파의 속도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A, B 두 지점을 통과할 때 파의 속도가 어때야 돼요? 잘했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느 깊이냐? 수심이요. 파장의 2분의 1과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죠. 그죠? 또 이 지점은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과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죠? 요거보다는 수심이 얕고 요거보다는 수심이 깊은 구간에서 파는
심해파도 천해파도 아닌 전이파의 성격을 띠게 돼요. 그러면 전이파의 속도도 수심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제 전이파 구간을 지났어요. 그럼 무슨 파가 되냐? 천해파가 되죠. 천해파의 속도는요, 수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요래 되다가 뭐만 파고만 증가해요. 그래서 파장은 A, B가 똑같고 C가 짧아요. 파고는요, A, B가 똑같고 C에서 더 높아요.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기 가죠. 기억! 해파의 속도는 A보다 B에서 느리다. 수심이 얕아졌잖아요. 수심이랑 관련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똑같다가 돼야 됩니다. 니은 파고는 B보다 C에서 높다. 그죠? 육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맞아요. 아이고, 니은 디귿 심해파의 파장이 길수록 천해파로 바뀌는 수심은 깊어진다. 여기가 천해파로 바뀌는 수심인 지역이에요. 뭐가 결정하느냐? 파장이 결정하죠. 파장이 길면 더 깊은 데서 천해파로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디귿 맞네요. 기억만 빼고 니은 디귿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죠. 자, 문제에서 그랬어요. 시작부터 대놓고 나 지진해일이라고 해. 나 지진해일이야. 여러분, 지진해일은 보도 말고 이렇게 써놔야 된다니까요. 파장이 너무 기니까, 수심보다 너무 기니까 무슨 파다? 그쵸? 천해파다. 파의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파장 아니고요. 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A지역에서도 B지역에서도 다 천해파예요. 그런데 요 노란 선들은 무슨 의미냐? 10분 간격으로 파가 도착한 시간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A지역에서는요. 자, 요 지역에서 이만큼 가는데 10분 걸렸대요. B지역에서는요. 요 조금 거리 가는데 10분 걸렸대요. C지역에서는 간 거 맞아? 자, 똑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어디가 가장 깁니까? 맞아요. A예요. 시간이 똑같은데 많이 갔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뛰었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뛰었는데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빠르다죠. 속도가 A가 가장 빨라요. 왜일까요? 천해파인데 속도가 빠르다는 건 A지역이 수심이 가장 깊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가 가장 빠르게 갔다는 얘기는 속도 줄어듦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수심이 깊어서, 그럼 파장도 별로 안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파장도 A가 길고 C는 속도가 너무 줄었어요. 파장이 많이 짧아져야지. 그리고 파고는 C가 이제 높아져야지. 요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기 갑니다. 기억. A에서는 심해파의 특징을 지닌다. A, B, C 어느 지역에서나 지진해일은 무조건 묻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천해파예요. 고민해. A에서는 심해파의 특성을 보인다? 그럼 B인가? 아니면 C인가? 아니야. 다 천해파예요. 니은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아직 빠르니까요. 아직 속도 감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디귿 전파 속도는 C에서 가장 같은 시간 동안 조금 갔으니까 가장 느려야죠. A에서 가장 빨라야 되죠. 니은만 답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해파에 전달돼서 해파가 그 에너지를 전달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파동, 해파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해파, 굵직한 줄기가 있죠, 여러분. 그쵸? 천해파와 심해파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천해파, 심해파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마루 너울 연안세파, 아니 풍랑 너울 연안세파, 그쵸? 육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진해일이 어떤지 다
줄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천회파, 심회파를 기본으로 충분히 복습을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와이튼 보내드립니다. 이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